자, 선생님 우선 유제풀이 다 하고 넘어갈게요. 자, 135쪽 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얘네 한 몇 주, 아니 열흘 만에 다시 특강을 시작하면 니네 못 알아듣는 게 있었을 거니까 당연히 복습을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아니야? 너가 안 하니 왜? 응? 이번 특강이 지수로그 특강이야? 응? 네, 54-1번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세타가 몇 사분면을 나타내는 각이라고 그랬어? 4사분면. 그러면 너희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4사분면의 각은 몇 도 초과 몇 도 미만이니까? 270도 초과. 그렇지. 270도 초과 몇 도? 360도. 360도 미만이지, 그지?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세타는 뭐라고 표현해줘야 돼?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지? 맞아? 그럼 일반각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자, 좌표평면의 각을 표현했을 때 우리 여기의 각을 세타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다시 알파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너 이 각이라는 게 알파도가 확실해? 알파 플러스 3. 그렇지. 자, 얘가 몇일 수 있어? 알파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몇 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알파 플러스 360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알파 플러스 720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알파 마이너스 360도라고 할 수도 있고 알파 마이너스 1080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였지, 그지? 그럼 얘가 다 어떤 각인 거야? 같은 각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일반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나타내 주기로 했다? 360. 그치. 알파 플러스 360 곱하기 n이다. 근데 여기서 n이라는 건 무슨 수가 된다? 회전. 정수, 회전수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지? 자, 요 방향이 무슨 방향? 양의 방향. 그래서 만약에 n 값이 플러스 값이 나왔다라는 건 어느 쪽으로? 양의 방향의 회전수인 거고. 그지? 만약에 마이너스 4다라고 나왔으면 무슨 방향으로? 음의 방향의 회전수를 얘기한다라는 거 맞니? 누가 이거 붓으로 바꿔놨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4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이거를 몇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 270 플러스 360n 초과 몇? 360 플러스 360n 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야? 2분의 세타지. 그러면 2분의 세타라는 건 우리 세타의 범위가 지금 주어졌잖아, 그지? 그럼 세타의 범위라는 건 얘를 2분의 세타의 범위라는 건 이거를 2로 뭐 해줬다라는 거? 나눠줬다. 따라서 얘는 135 플러스 180n 초과 180 플러스 몇? 180n 미만이 된다라는 거 맞니? 자, 근데 여기서 이 360n의 의미가 다시 한번 무슨 의미였다고? 회전. 회전수의 의미지, 그지?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놨더니 얘가 회전수가 됐니? 아니요. 아니지, 그지? 맞아? 반바뀌지, 반회전인 거지, 그지? 맞아? 그래서 요거를 회전수로 다시 바꿔주기 위해선 이 n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해준다면 2k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n이라는 건 정수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n이라는 게 정수인데 2k라고 몇의 배수라고 나왔어, 그지? 2의 배수. 그러면 이 2k라는 게 n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아니지, 그지? 얘는 그 정수 중에 몇의 배수들만 2의 배수들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대변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모든 수를 다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는 2의 배수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짝수지. 그지? 그러면 모든 정수는 짝수 아니면 무슨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홀수. 자, 따라서 여기서는 n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2k-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물론 2k 플러스 1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그지? 왜냐면 n은 무슨 수니까? k는 무슨 수니까?
정수니까. 만약에 K가 자연수였다면 이 K-1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응? K가 무슨 수면? 정수면 2K-1도 편하고 상관없고 2K 플러스 1도 상관없다. 니네가 편한 걸 써주면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얘들아 우리 요거 n이 2K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럼 n이 2K일 때 2분의 세타라는 건 어떻게 돼? 135 플러스 360K 초과가 되는 거 맞아? 자 그리고 여기서 우변은 어떻게 돼? 180 플러스 360K가 되는 거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얘는 135도 초과 180도 미만인 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에 각이 된다? 제 2사분면에 각이 된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모른다고 해.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세타는 자 여기 2K 플러스 1이 대입하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럼 n 대신에 2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360K에다가 몇이 더 추가로 나오게 돼? 180.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315 플러스 360K 초과. 여기서도 대입해주면 몇이 추가로 나오게 되는 거야? 180이 추가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맞아?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360 플러스 360K가 된다라는 거 이해되니? 그러면 결국에 단순하게 얘네들은 요 360K들은 무슨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315도 초과 360도 미만을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 그렇지 제 4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우리 요거를 뭐를 이용하여? 좌표 평면에서 이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도 표현해 줄 수 있다고 그랬었지 그치? 맞아? 단순하게 봐. 그러면 얘네들 봐봐 135나 180이나 315나 360이라는 애들은 다 몇의 배수야? 45의 배수지 그지? 그럼 45의 배수니까 요거 y는 x 직선 그어놓고 그지? 여기에 또 무슨 직선? y는 마이너스 x 직선 그어놓고 여기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겠어? 315초가 360 미만이라는 건 요 영역이 되는 거 이해돼? 맞아? 그리고 또 어떤 영역이 있어? 몇 도 초가? 135초가 180 미만이지 그지? 그럼 여기는 어디야? 여기가 된다라는 거 확인되니?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준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돼? 네. 자 그러면 다시 138쪽으로 넘어가서 55-1번, 2번 다 보도록 할게요. 니네 다 까먹은 것 같아서 선생님 다시 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선생님 예상보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갈 것 같아서 네 너희 집에서 그 추가 선생님이 아까 숙제 얘기한 거 알지? 네 확실히 진행해 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 한다고 그랬어? 일치한다고 그랬어 그죠? 자 그냥 이 문제는 좀 더 편한 건 뭐냐면 자 세타가 무슨 각이래? 얘각이래 그죠? 맞아? 세타가 무슨 각이라고? 얘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세타를 나타내 보면 자 우선은 세타라는 게 0도초가 90도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쟤는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 각이야? 1사분면에 그려지는 각이지. 그러면 우리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세타. 오케이? 자 그러면 6세타라는 건 지금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얘와 뭐 하다고 그랬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아? 맞니? 근데 얘가 그냥 세타지는 않을 거야, 그지? 맞아? 얘가 6세타인데 6세타라는 게 그냥 요만큼이 6세타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야, 그지? 맞아? 얘가 한 바퀴 돌아서 6세타일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리고 몇 바퀴 돌아서 2바퀴 돌아서 6세타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선생님 요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봐라. 그러면 6세타에서 너희 세타를 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봐라. 얘가 그냥 한 번 회전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6세타라는 게 한 번 회전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6세타와 세타의 차이는 한 바퀴지, 그지? 360도지, 그지? 맞아? 만약에 2바퀴 회전했다 라고 하면 몇 도 차이가 나는 거야? 720도, 그지? 3바퀴 회전했다 그럼 몇 도? 1080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빼준 게 뭐가 된다? 360K가 된다라는 거 이해돼? 단 K는 무슨 수가 된다? 정수. 회전수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5세타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360K가 되지. 그럼 세타는 뭐가 돼? 72K.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근데 K가 무슨 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몇 도일 수도 있고 72도일 수도 있고, 그지? 맞아? 또 몇을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몇 도일 수도 있고 144도일 수도 있고 3을 대입하면 몇 도? 216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간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근데 세타라는 건 몇 도 초과 몇 도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0도 초과 90도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타라는 값은 몇 도가 돼야 된다? 72도가 돼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해돼? 똑바로 들어. 자, 다음 55-2번입니다. 자, 너희 이 삼각함수를 배웠으면 지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얘가 많이 어려운 심화 유형들이 아니잖아, 그지? 맞아? 뭐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 뭐 식구하는 수준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근데 너희 만약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풀라고 했을 때 손을 못 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어? 네, 그런 정도는 학습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당연히. 자, 다음 봅니다. 자, 여기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라고 그랬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그랬어. 자, 근데 선생님 요거 요 세타의 범위가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무시하고 그냥 세타의 값을 그냥 무슨 각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라고 했어?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라고 그랬지. 그지? 어차피 우리 여기에 대입해서 풀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 요만큼을 우리 세타라고 잡아보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4세타를 나타내는 건 뭐야? 4세타를 나타내는 거. 얘 Y축 대칭이니까 요거지. 그지? 맞아? 근데 그냥 단순히 보면 요게 4세타인 거야. 그지? 단순히 보면. 맞니? 근데 얘가 회전해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두 바퀴 회전해서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냥 단순히 절대적인 직관적으로 보이는 걸 선생님은 그냥 4세타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얘들아,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우리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거 이해돼? 요만큼의 각이니까.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만약에 이걸 이렇게 봤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 180 세타가 되는 거지만, 그지? 그냥 여기에 그냥 절대적인 크기를 본다라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얘가 Y축 대칭을 했으니까 얘가 요 세타라는 게 60이었다면 얘도 당연히 몇 도일 거야? 60도란 얘기잖아. 그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세타랑 4세타랑 더했더니 몇 도처럼 보이고 있어? 180도처럼 보이고 있지. 그지? 근데 얘는 180도는 아닐 거야. 그지? 맞아? 왜? 180도에다가 뭐만큼? 회전수만큼 추가가 됐다라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 여기서 K라는 건 무슨 수가 될 거고? 정수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5세타라는 게 지금 뭐가 돼? 180 플러스 360K지. 그지? 그럼 5로 나눠서 보면 세타라는 건 뭐가 된다? 36 플러스 72K가 된다라는 거 이해돼? 따라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것도 양각 중에 보는 거야. 음각 말고. 자, 그럼 K가 1부터 대입하면 얘 몇 도? 108도. 자, 그 다음에 또 2 대입하면 어때? 180도. 그 다음에는 252도. 이렇게 간다라는 거 맞니?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각은 세타가 몇 도 초과 몇 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90도 초과 180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각은 세타는 몇이 된다? 108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진짜 돼? 네, 복습 제대로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이제 호도법에 대한 얘기였어, 그지? 자, 우선은 너 기본적인 걸 좀 먼저 볼게, 얘들아. 이거 선생님 저번 시간에 다 봤던 것 같은데, 그지? 우리 요것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너희 단위 환산이라는 거 알지, 그지? 단위 환산, 단위 변화. 얘 단위 변화는 너 예를 들어 다 똑같은 얘기인데 너희 1km를
미터로 바꾸면 몇 미터야? 1000미터. 그럼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너희 중학교 1학년 때 선행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1km가 1000m가 되는 연산 과정을 얘기할 수 있어? 너희 우선 여기서 왜? 근데 여기서 우선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단위라는 것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얘네 속력의 단위가 뭐야? 아무거나 얘기해봐. 그럼 킬로미터 퍼 아워야. 그럼 니네 이 킬로미터 퍼 아워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지? 이게 어디서 나오게 된 거야? 세령아, 너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시간 자, 봐라. 니네 만약에 우리 90km를 갔어. 그지? 거리를 90km 이동을 했는데 그게 몇 시간이 걸렸냐면 2시간이 걸렸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이 hours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러면 우리 이때의 속력을 구해보면 이때의 속력은 어떻게 돼? 이 hours 분의 뭐가 돼? 90km지. 그지? 근데 얘가 뭐가 돼? 약분이 되지. 그지? 그럼 약분되니까 얘는 이제 단수가 되면서 1hour 분의 45km가 된다라는 거 맞니? 그럼 이걸 그냥 정리해서 쓴 게 45km per hour라는 얘기잖아. 그치?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혹은 너희 넓이를 구할 때를 생각하면 너희 2cm, 가로가 2cm, 세로가 4cm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얘 얼마가 되는 거야? 8제곱cm지. 그럼 얘가 왜 제곱cm가 됐냐고. 센티미터를 몇 번 곱했으니까? 2번 곱했으니까. 어? 니네 혹시 과학 시간에 뭐 이런 거 본 적 없어? 이런 거? 이런 거 본 적 없어? 이런 거? 아직 없어?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어. 이런 것도 이제 다 단위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넓이와 뭐를 곱한 거야? 무게, 그렇지, 질량을 곱한 거지, 그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런 거부터 우선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너희 1km라는 걸 미터로 변환을 할 때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1km 곱하기 킬로미터분의 미터야. 그럼 킬로미터분의 미터가 왜 나온 거냐면 우리 킬로미터를 미터로 환산한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킬로미터는 뭐 돼서? 약분돼서 없어지고 단위가 뭐로 변해야 된다? 미터로 변해야 된다. 이 개념인 거거든. 응? 근데 너 여기서 어떤 지금 무슨 수를 곱했어? 분수를 곱했지. 그지? 그러면 어떤 일정한 값에서 어떤 수를 곱해서 그 수가 변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분수를 곱해야 되냐고? 1이라는 분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맞아? 왜냐면 만약에 5가 1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5면 그대로 5로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려면 몇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봐라. 네, 여기서 킬로미터와 미터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1km가 몇 미터니까? 1000m니까 1km분의 1000m라는 건 몇을 얘기하는 거야? 1을 얘기하는 거지. 왜? 1km랑 1000m는 어떤 거니까? 같은 거니까 이걸 계산해서 몇 미터가 된다? 1000m가 된다라는 개념인 거야.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단위 환산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것도 단위지. 그치? 각도가 단위가 60분법이었는데 이걸 뭐로 바꿔거나 호도법으로 바꾸거나 뭐로 표현되어 있는 걸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뭐로 바꾸라고 그랬어? 60분법으로 바꾸라고 그랬어. 그지? 자, 그럼 이것만 생각해 보자.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 180도라는 건 몇 라디안이라고 얘기했었더라? 180도는 몇 라디안이야? 180 라디안이라고? 아, 네네. 180도는 파이 라디언이었잖아. 응? 그러니까 180도라는 거랑 파이 라디안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같은 거라고. 그지? 네? 그럼 봐. 1번을 봐. 그럼 240도를 우리 호도법 라디언의 단위로 보여주기 위해선 이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왜? 이 도의 단위를 없애줘야 되니까. 그지? 그리고 얘가 뭐의 단위로 바꿔야 돼? 라디안의 단위로 바꿔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우리 여기다가 몇을 곱해줘야? 1을 곱해줘야 수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뭘 써주면 된다?
180도와 파이 라디안이라는 건 같은 거니까 여기에 몇 곱해주면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개념인 거지, 그지? 맞아?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3분의 4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라고. 사실은 라디안이라는 건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원래 단위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어? 근데 요거는 이 각도라는 걸 뭐로? 길이로 변환한 거야 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냥 수학자들이 라디안이라는 걸 그냥 단위를 붙인 것 뿐이지 원래는 뭐 하라고 했어? 단위가 존재하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라디언의 단위는 아니 이 숫자라는 건 선생님 무차원 상수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니? 어? 자 그러면 지금 2번이야. 그럼 2번은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6분의 7파이지, 그지? 그럼 여기에 또 1이라는 수를 곱해서 얘를 도로 바꿔줄 거란 말이야, 그지? 맞니? 그러면 얘는 뭐가 사라져야 돼? 그러면 분모엔 파이가 와야 되고 분자엔 뭐가 와야 돼? 도의 단위가 와야 되지, 그지? 아이고야, 파이를 왜 썼어? 파이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얘의 단위는 원래 라디안인 거지, 그지?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파이 라디안분의 180도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맞니?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계산해주면 얘 얼마가 돼? 마이너스 210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이해돼?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라고. 알겠지? 예? 알겠어?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자.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자, 원래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2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세타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이 세타라는 건 뭐로 표현된 수야? 60분법으로 표현된 거지, 그지? 그러면 얘를 우리 뭐로 표현된 걸로? 그치, 호도법으로 표현된 걸로 바꿔주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어? 2파이 r 곱하기 360도. 니네 파이라는 180도라는 게 몇 라디안이라고? 파이 라디안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360도라는 건 몇 라디안이야? 그러니까 얘는 2파이 라디안분의 세타 라디안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r 세타. 모르면 되겠냐고 이거. 뭐 어렵게 생겼니? 되게 복잡하게 생겼니? 어? 자, 그러면 마찬가지 부채꼴의 넓이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지, 그래? 맞니? 그러면 얘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몇 분의 2파이분의 세타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분모 문제에 뭐가 사라지면서? 파이가 사라지면서 남는 게 뭐야? 2분의 r 제곱 세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니? 그래서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거 모르면 되겠냐고. 이거 모르면 되겠냐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였는데. 어? 비읍시옷을 하고 비읍시옷을 하세요. 반성을 하고 복습을 하라고. 그럼 이거 아니면 뭐 이거는 사실은 문제 같지도 않은 거 아니야?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고? 5고 5선의 길이가 8인 원뿔의 옆넓이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원뿔이잖아요,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5의 길이가 나왔다. 반지름.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왔어 지금? 5라고 나왔지, 그지? 자, 근데 모선, 이게 모선인 건 아니? 네. 이 모선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8. 맞아? 자, 그러면 우리 얘를 편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지? 그러면 얘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도형이 전개가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여기에 길이가 얼마인 거고? 8. 8인 거고. 자, 여기에 반지름이 지금 얼마인 거야? 5인 거지, 그지?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원뿔의 옆넓이라는 건 지금 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몰라? 요거 모르지, 그지? 그럼 요거 모른다고 우리 구할 수 없어? 아니요. 어떤 걸 이용하여? 자, 우리 여기서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거지만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와의 관계식은 뭐라고 그랬어? S는 2분의 1 RL이라고 그랬지, 그지? 여기서 L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호의 길이. 얘가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 얘 넓이 구하라며, 그지? 그럼 얘 넓이 구하려면 우리 딱 하나, 뭐만 구하면 돼? 요 호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들아, 요 호의 길이는 결국에 이 밑면에 뭐랑 똑같으니까, 그치? 둘레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몇이 돼? 10파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옆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얼마? 8 곱하기 호의 길이 얼마? 10파이. 따라서 얼마가 된다? 40파이. 이렇게 정리되면 되는 거 이해돼? 어려울 게 있냐고. 있냐고. 근데 숙제는 한 거에 맞냐고. 응? 자, 그 다음에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넓이가 몇이라고? 9라고. 지금 뭐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대성아? 자, 그러면 여기서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거든. 그럼 또 여기서 너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건 부채꼴의 둘레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야? 호의를 얘기하는 거니? 아니요. 반지름 중에. 그지? 아니지, 그지?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넓이가 몇이라고 그랬어? 근데 둘레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 넓이를 이용해서 뭐와 뭐를 표현해 줘야 돼? 반지름과 호. 자, 그러면 그걸 나타내는 게 지금 S는 2분의 1 RL 아니냐고.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9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RL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RL이라는 게 뭐가 돼? 18이 된다라는 거 맞아? 그럼 여기서 봐라. L이라는 건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18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의 길이가 뭐인 거고? R. 여기의 길이가 뭐? R.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18이 된다라는 거 맞니?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건 R로 이루어진 유리식이라는 거 맞니? 맞아? 선생님 지금 요거 뭘 쓴 거냐면 뭐 fx 이렇게 쓴 거야. 얘는 x로 이루어진 유리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맞아? 아니 x로 이루어진 식이다 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뭘로 이루어진 식이다? R로 이루어진 식이다. 근데 그걸 지금 둘레를 얘기하는 식이다라고 해서 L 바로치고 R이라고 나타내는 거 알겠어? 기본적인 표현도 알아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 R 플러스 R분의 18이지. 그지? 맞니? 그럼 우리 요거에 무슨 값을 구하자고? 최소값을 구하려고 할 거야. 근데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자,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산술기압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뭐라고? 산술기압 평균. 이런 산술 평균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을 무슨 평균이라고 그래? 산술 평균이라고 그래. 근데 또 무슨 평균이라는 것도 있어? 기압 평균이라는 것도 있어. 사실은 또 있어. 조합 평균이라는 것도 있어. 근데 지금 정규 교육 과정에는 조합 평균이라는 건 삭제가 돼서 우리는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기압 평균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너희 어떤 직사각형이 있어. 근데 얘가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뭐래? B래. 그러면 얘들아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돼? 그치? AB가 된다라는 거 맞니? 근데 우리 요거를 정사각형으로 생각한 다음에 얘 한 별의 길이는 뭐가 돼? 루트 AB가 지. 루트 AB가 되지. 그치?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압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 그 직사각형을 뭐로 생각했을 때? 정사각형으로 생각했을 때 한 변의 길이를 우리는 기압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압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다른 것도 있어. 또 부피를 얘기하는 것도 있어. 부피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 대수에서 한번 배웠으니까 여기에 우리 직육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직육면체. 근데 얘 가로 세로 높이를 ABC라고 한 다음에 얘 부피는 뭐가 돼? ABC. 얘 부피 뭐라고? ABC. 근데 우리 이걸 정육면체라고 생각해보자. 정육면체. 그럼 정육면체라고 생각했을 때 한 모서리의 길이는 뭐가 돼? 세제곱근 ABC가 된다라는 거 맞니? 이런 거를 우리 무슨 평균이라고 얘기한다? 기압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지? 네.
확실히 알아도. 근데 이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거는 시작은 뭐냐면 어디서 시작을 하는 거냐면 실수의 전체 제곱은 0 이상이다 라는 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그치? 맞아?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무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절대 부등식. 자, 그럼 여기 잘 생각해봐. 자, 여기서 우선 조건이 있어. A, B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자, 너희 A, B가 양수일 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생각하자. A,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A는 무슨 수? 실수. 맞아? 루트 B는 또 무슨 수야? 실수. 왜? 루트 안에 무슨 수 들어갔으니까? 양수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너희 요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는 또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실수지. 그러면 얘들아 요거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얘는 실수의 전체 제곱인 거 맞아? 그럼 실수의 전체 제곱이라는 건 항상 몇 이상이야? 0 이상이지. 그지? 맞아? 그럼 요거 전기에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 B가 0 이상이라는 거 맞아? 그러면 봐봐. 여기서 A 플러스 B라는 건 몇 이상이야? 2 루트 AB 이상인 거 맞니? 그럼 다시 양변을 몇으로 정리해주면 2로 나눠서 정리하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건 루트 AB 이상이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 맞니? 그러면 이게 얘기하는 게 뭐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산술 평균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기하 평균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라는 건 항상 기하 평균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라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 이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수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합이 주어졌을 때의 곱을 구하거나 곱이 주었을 때 뭐를? 합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너희 수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값이 무슨 값이야? 최대값과 최소값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최대값, 최소값은 뭘 이용해서? 그렇지.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혹은 로그 함수, 지수 함수를 이용하는데 거기에서도 활용은 2차 함수로 구해줬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뭐를 이용하여서도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하여서도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산술 기하 평균도 너 여태까지 봤더니 2차 함수가 어떤 함수에서도 혹은 어떤 응용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그지? 얘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A, B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혹은 합의 값을 알 때의 곱의 값의 범위를 구하거나 곱의 값이 구워졌을 때의 무슨 범위를 구하는? 합의 값을 구하는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산술기하 평균은 요건데 요걸로 우리가 식을 잘 생각하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 많이 기억을 하냐면 요걸로 기억을 많이 합니다. 얘가 좀 더 간단하지, 그지? 물론 요거를 제대로 배우면 이제 뭐 3기라는 것도 산술기하 평균도 있고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역삼기라고 해가지고 반대 과정으로 가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단원을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부채꼴 넓이가 나왔어. 그래서 넓이 S는 2분의 1 L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정리해서 L과 호의 길이와 반지름과의 관계식을 알아낸 거지. 그지? 그래 놓고 지금 우리는 뭘 구한 거야? 둘레를 구한 거지. 그지? 맞니?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R이라는 건 무슨 수야? 양수지. 길이니까. 그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양수들의 합이 나왔어. 양수들의 합이 나왔다. 오케이? 그럼 우리 얘 범위를 알 수 있거든. 그럼 봐라. 2R 플러스 R분의 18이라는 범위는 2루트 몇 곱하기 2R 곱하기 R분의 18 이상의 범위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R 없어지잖아. 그치? 그럼 얘는 루트 안에 30도지. 그치? 맞아? 그럼 우변이 몇이 되는 거야? 12.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2R 플러스 R분의 18이라는 건 몇 이상이다? 12 이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둘레의 최소값은 몇이 된다? 12.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해돼? 이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 수의 범위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가야 돼. 알겠어? 알겠어? 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자. 얘들아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일까?
둘 다 0일 때. A, B가 양수라고 그랬는데 A, B가 1, 1. A, B가 같을 때지, 그지? 왜냐면 이 식의 시작이 여기였잖아. 그러면 여기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0이 될 때가 얘네들이 다 등호가 성립할 때지, 그지?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이 값과 이 값이 어때야 돼? 그러니까 A와 B가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얘들아, 이 최소값을 가질 때 있잖아. 이 최소값을 가질 때의 반지름의 길이도 우리 찾을 수가 있다고.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땐 결국에 이 2R과 R분의 18이 어떨 때야? 같을 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R은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이 R과 R분의 18이 같다고 그랬잖아, 그지? 맞아? 양변에 R 곱해주면 어떻게 돼? 2R 제곱은 18이고 그럼 R 제곱은 얼마야? 9. 근데 R이라는 건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길이니까 당연히 무슨 수값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양의 값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 반지름의 길이가 몇일 때? 3일 때 이 넓이에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잖아. 오케이? 얘네 이게 지금 지루하고 니네 졸려하고 집중이 안 되면 안 돼. 그럼 니네가 이걸 잘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모든 수업에서 다 마찬가지고. 애티튜드를 확실히 해주세요. 제발. 이해돼? 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 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이죠. 자, 너희 삼각비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었어? 직각삼각형에서 원들 길이의 비율. 그렇지.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비율이지, 그지?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비율인데 도대체 각은 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기준각이지. 그럼 기준각이 왜 주어지는 건데? 그 기준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건데? 높이랑. 그렇지. 자, 니네 직각삼각형에서 이름이 주어져 있는 변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 밑변밖에 없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나머지 90도로 만나는 두 변은 한 변을 뭐로 생각하면 한 변이 밑변이 된다면 다른 한 변이 뭐가 되는 거고? 높이. 그럼 이게 밑변이 된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 그걸 구분해 주는 게 기준각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러면 지금 각이 여기에 주어졌어. 주어졌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높이. 얘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각이 여기 있다고 존재를 한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밑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 네,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탄젠트 2분의 세타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그지? 그럼 2분의 세타를 가지고 있는 무슨 삼각형을 먼저 보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먼저 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 여기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봐, 다시 탄젠트 2분의 세타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서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세령아 5분의 뭐니? AD분의 BD분의 A. 여기서 기준각이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 대변이 뭐가 된다고 그랬고 높이가 된다고 그랬고 요 각을 가지고 있는 변이 무슨 변이 된다고 그랬어? 밑변. 밑변. 니네 이거 자체도 헷갈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심지어 50%의 확률 아니야. 그럼 여기서 탄젠트 2분의 세타는 3분 뭐분의 BD분의 3분 AD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여기서 AD 알잖아. 그럼 뭐만 알면 돼? BD만 알면 되지. 근데 BD도 다 알지 못해도 되잖아. 그지? 누구만 알면 되는 거야? BC. 왜? CD가 뭐해져 있으니까? 주어져 있으니까. 그지? 맞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거를 봐볼 건데 얘들아, 요 삼각형 보이지? 그러면 얘는 이 삼각형의 무슨 각이야? 외곽. 외곽인 거 맞니? 네. 그럼 얘 외곽이니까 여기의 각과
이 값을 더해서 몇이 된다라는 거야. 세타.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라는 얘기야? 2분의 세타가 된다라는 거 이해를? 그러면 이 지금 이거 뭐 무슨 색이야? 형광 연두색으로 표현된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등변. 그럼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어떻다? 따라서 얘 알 수 있는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 a제곱 플러스 1인 거지. 루트 a제곱 플러스 1은 어디서 나온 거야, 세령아? A, C, D의 피타고라스. 자,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구한 거지. 그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과 같다. 그럼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맞아? 그럼 지금 길이 설정 다 됐으니까 결국에 탄젠트 2분의 세타라는 건 뭐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분의 1이 된다라는 거 맞니? 네. 자, 그럼 얘 뭐 해줘야 되겠어? 유리화 해줘야 되겠지, 그지? 자, 너 유리화 요거 간단히 하는 것도 알려줬었지? 예. 알려준 거 맞아? 예. 물어봐야겠다. 4-2 루트 2분의 3이야. 얘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모르는데? 이게 암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몇 번을 설명했는데 요거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주라고 했지. 네. 얼마야? 8. 그러면 8이 분자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그럼 여기에 8 붙여주고 여기에 8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8은 여기 분모에 그대로 남게 되고, 그지? 그러면 이 8이라는 게, 자, 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분자만큼 나온 다음에 뭐가 곱해지는 거야? 4 플러스 2 루트 2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근데 그 앞에 몇이 곱해져 있어? 3. 이거 아니야? 이게 암산이 안 되면 어떡해? 어? 그러면 여기서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봐 얼마야? 1. 분자만큼 나왔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준우야? 루트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였지, 그지? 맞아? 자, 이제 여기 삼각함수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던 건 아니야, 그지? 자, 왜냐면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 좌표평면이 주어져 있고 그 좌표평면이 뭐가 그려져 있어? 단위. 원이 하나 그려져 있지. 여기는 단위원은 아니죠. 단위원이 아니고 반지름이 R인 원이 그려져 있지, 그지? 자, 근데 선생님이 반지름이 R인 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사실 굳이 반지름이 R인 원으로 해줄 필요는 없거든. 근데 정석의 설명은 그건 거고 선생님은 R이 아닌 경우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냥 선생님이 패스하는 거라 너희한테는 설명을 한번 해주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얘 요렇게 뭐야? 커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여기 보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 R. 여기는 그럼 R. 여기는 그럼 얼마? 마이너스 R.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R이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은 어떤 뭐를 그렸다? 공경을 그렸다. 그지? 맞아? 자, 근데 가게 크기가 몇 도인? 세타인. 그지? 자, 그랬을 때 우리 요 점의 좌표를 몇 콤마 몇이라고 놓을 거야? x, y라고 한번 놔보자고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삼각 B라는 건 어디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비율이지.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도 알고 가야 되는 거거든. 너희 원래 삼각 B라는 건 무슨 각에 대한 삼각 B만 구할 수 있다라고 배운 거야? 지금가 예각에 대한 삼각 B만 구할 수 있었던 거지. 그지? 왜냐면 너희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비율이야.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비율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 기준각이 될 수 있는 건 이 별표 치는 거랑 동글뱅이 아니야? 그럼 한 각의 크기가 몇 도기 때문에? 90도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각은 당연히 무슨 각일 수밖에 없어? 예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맞아? 그래서 원래 삼각 B라는 건 원래 정의에서 살펴보면 얘는 무슨 각에 대한
예각에 대한 삼각비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그 각을 우리는 뭐 하겠다? 확장하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우선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우리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무슨 삼각형을 만들자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자고.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니? X x.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Y y.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돼? r이 된다라는 거 맞니? 자, 그러면 우선 요 직각삼각형에 우선은 집중을 좀 해보자고.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우선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가 되니? 코사인 세타 지금 요게 무슨 각이야? 기준각 기준각이지. 조세령 누가 밑변이고 누가 높이야? X가 밑변이고 Y가 높이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가 돼? R분의 r분의 x.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뭘 의미해? 뭐가 돼? R분의 Y r분의 y. 자, 그리고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다? X분의 Y x분의 y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x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 x는 뭐가 돼? 코사인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아? 양변에 r 곱한 거니까, 그지? 물론 코사인 세타 곱하기 r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얘네 둘이 곱해서 각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우리 뭐 할 수 있어? 오해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수배를 해줄 때는 어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실수배를 해줄 때는 걔네 앞에 곱해준다라는 거야. 표현 자체가, 알겠지?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니네만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것도 y에 대하여 정리하면 양변에 몇 곱해서? r 곱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r 사인 세타. 그러면 어떤 걸 정리할 수 있냐면 원래 p라는 게 뭐 콤마 뭐였어? x 콤마 y였지. 근데 x라는 게 뭐였고? r 코사인 세타였고 y라는 건 뭐였어? r 사인 세타지, 그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p의 좌표는 뭐가 된다?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다.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코사인이라는 건 항상 무슨 좌표를 얘기하는 거구나? x 좌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사인이라는 건 이 좌표 평면에서 반지름이 r인 원과 뭐야? 각의 크기가 세타인 동경의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사인과 코사인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걸 안 거라고. 그지? 맞아? 근데 선생님은 이걸 예전에 무슨 원으로 표현해 줬었어? 단위원, 반지름이 몇인 원? 1인 원. 그걸 왜 표현해 줬냐면 그게 훨씬 더 간단한 게 얘 1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얘 좌표 자체가 바로 뭐 콤마 뭐가 돼버리니까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이걸로 설명을 한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코사인과 사인의 의미는 이 단위원에서 단위원 위에 x좌표와 y좌표를 의미하는 거였어. 그지? 맞아? 그럼 탄젠트가 뭘 얘기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 그지? 맞니?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를 보면 우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얘들아 x는 뭐였지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얘는 r 코사인 세타분의 r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럼 분모 분자가 몇으로 약분되면서? r로 약분되면서 남는 게 뭐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 맞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다? 탄젠트 세타라는 건 뭐분의 뭐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그래. 코분의 싸.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거 기억하라고 콧물을 쏴, 흥 막 이렇게 안 했었어? 했었지, 그지? 응?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서 너희한테 설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응? 나는 뭐 이거 콧물을 쏴, 말이 돼 이게? 유치 찰나는 거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보냐면, 자, 얘들아, 요 점이 뭐야 지금? 원점이지, 그지? 맞아? 자, 그러면 얘들아, 너희 여기서 OP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래? 좌표 평면에서 선분 OP, 반직선 OP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봐. x분의 y. 그러니까 결국에 탄젠트라는 건 이 좌표 평면에서 표현되는 반직선 혹은 직선에 대해 무슨 값을 얘기하는 거다? 기울기 값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너희 문제 중에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그지?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루는 어떤 직선이 몇 도일 때 걔의 기울기 뭐 1차 함수 식을 구하여라, 직선의 방향 식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럼 걔는 그냥 무조건 뭐인 거야.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되는 거라고?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여기까지 우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여기서 추가해야 될 건 기본적인 얘기들로 얘기하자면, 자 얘들아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뭐 성립하겠어?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r제곱이 되는 거 맞아? 근데 x가 뭐였는데? r 코사인 세타였지. 그치? 요거의 제곱 플러스 y는 뭐였어? 그렇지. 그럼 얘는 r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r 제곱이 되는 거 맞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r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뭐가 된다? r 제곱. 자 따라서 양변을 몇으로 나눠주면 r 제곱으로 나눠주면 뭐가 성립한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몇이라는 1이라는 값을 갖는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공식이 있어. 물론 사실은 여기서 몰라도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연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탄젠트 세타라는 건 뭐분의 뭐고? 코사인 세타고,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뭐가 된다? 항상 1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세타 값은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만약에 코사인 제곱 90이라면 얘는 사인 제곱 90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30인데 얘가 60이야. 그럼 얘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 아까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단위원을 표현해서 동경이라는 걸 나타내가지고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그렇지. 뭐의 확장? 가계 크기의 확장이지. 그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얘는 지금 가계 크기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우선 이해되니?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어떤 얘기들로 연결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수 있도록 합니다.